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2025년 1월 4일 토요일 147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주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원주시 예산 뜯어보기. 사실 뭐 우리 집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고서 우리 집 예산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작년 결산부터 한번 해야 되는데. 다들 또 팍팍하지 않으십니까? 네. 가계 경제가 또 긴축 재정 들어가고 계실 거고. 맞아요. 특히 국인 씨는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더 이 물가가 오르는 거를 체감할 것 같은데. 진짜 심각하게 체감하는 게. 똑같은 고기를 하나 사도 그렇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기에 뭐 쌈 같은 거는 언감생심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육비나 이런 것도 어쨌든 맞아요, 계속 맞아요. 매년 또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쵸. 지원 액수는 나이가 이제 아이의 들어갈수록, 나이가 네. 어떻게 보면 많아질수록 또 감소하니까 반비례하게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좀 체감하게 되실 것 같고. 이제 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래도 어린이집이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들진 않았는데 올해부터 네, 이제 유치원에 갔죠. 유치원 가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좀 격차가 납니까? 그 비용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나더라고요. 근데 어린이집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는데 많이 해주죠. 유치원부터는 이제 좀 알아서 해라. 네. 약간 이런 분위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니는 유치원마다 이 특별 활동비 이런 맞네. 활동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제 슈아가 진학하는 유치원 자체가 이렇게 이런 활동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으면 네네. 더더욱 좀 특활비가 좀 들어가겠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알고 그래도 아이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가지고 또 아이가 좋았는데 그쵸. 돈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부모 맞아요. 마음이 또. 네. 근데 그렇다 이제 보니.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쯤에는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리고 또 네. 슈아가 어떻게 보면 또 활동적인 네네. 또 에너제틱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버랜드 시즌권도 끊으셔야 그럼요. 되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갈 때는 많은데. 에버랜드 시즌권 끊었다고 에버랜드에서 돈 한 푼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올해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으실 것 네. 같다. 이 국인 씨 가정도.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면은 이제 저 먹을 거 아끼고 커피 그렇죠. 한 잔 아끼고 그게 이제 불효불급한 예산을 네네. 잘라내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가계 경제도 그런데 뭐 우리 원주시 경제는 또 어떻겠습니까? 늘 긴축 재정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꼭 의문이 남는 예산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맞아요. 예산안 잘 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의구심이 남는 그럼요.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이렇게 뜯어보기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긴축 재정인데 정말 긴축 재정처럼 쓰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 예산인지는 전적으로 원광수 시장과 시정부가 판단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어김없이 2025년도 원주시 예산 뜯어보기 무실동은 지금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원주 정치 1번지에선 어떤 일들이? 본격 로컬 시사평론 무실동은 지금. (2025년도) 원주시 본예산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1조 6,6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이제 원주시 예산이 한 얼마 정도야?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대략 네네. 한 1조 6천억 정도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1차 추경, 2차 추경 들어가면 뭐 1조 8천억 원, 거의 뭐 2조 원 육박하는 것까지 갈 때도 있죠. 맞아요.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0.39% 그러니까 64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요거는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남원주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대형 어떤 공사 예산들이 사라지면서 이제 올해부터는 특별회계가 크게 감소했고요. 일반 회계 자체 우리가 흔히 하는 예산들 뭐 복지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아니 뭐 환경이라든지 뭐 교통 뭐 이런 예산들 대부분 다 일반 회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반 회계 자체는 0.93% 늘었습니다. 135억 원 증액입니다. 이거 처음 보고 원광
김광수 시장이 긴축 재정이 하다못해 이제 감액 예산을 편성했나 야, 이 놀랍다. 했는데 아닙니다. 네, 일반 회계 자체는 늘었습니다. 네네. 최근 5년간 원주시 본예산 추계를 좀 살펴보면은 2021년도에 1조 5,289억 원이었어요. 이때 7% 상승이었고 2022년에는 7.2% 상승이었고 2023년에는 3.4% 그리고 작년에도 5.5% 그래도 연평균 한 3에서 7% 정도의 네네. 증액을 최근 5년 동안 나타냈었는데 올해 0.39% 감액 그리고 일반 회계 자체도 0.93%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증액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산의 어떤 이 증가 자체는 확 줄긴 했어요. 그렇죠. 네. 우리 경제 성장률도 지금 정부 수립 이후에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지금 낮게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그런 것처럼 경제가 많이 어렵기는 한 모양입니다. 이런 걸 네네. 보면은. 일단 국세 수입 감소 여파가 큽니다. 지방 교부세가 2023년 그리고 2024년 합해서 1,034억 원이 줄었다. 그러니까요. 이거 빵꾸 났으니까 이거 메우기가 일단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원주시가 또 지방채도 300억 발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이제 관광 사업에 쓰고자 그런 것도 바로 이 교부세가 줄어든 탓이 큰 거죠. 시정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효불급한 사업은 배제했다고 하면서 3년 연속 긴축 재정 기조를 밝혔는데 이게 매년 하는 말이어가지고 그렇죠. 매년 그럼 재검토를 기획예산과는 도대체 얼마나 바쁜 부서일까? 아니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물론 뭐 예산을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짜는 건 좋겠지만 그 연마다 좀 연속되는 사업의 방향도 미리 짜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면 말은 이렇게 해도 별로 그렇게 원조에서 재검토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들여다보면은. 네. 그냥 열심히 줄이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큰 좀 얼개를 보고자 분야별 예산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공행정, 뭐 안전, 교육, 문화관광 뭐 이렇게 분야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사회복지 예산인 것 같아요. 예산 비중이 49.35% 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 1조 6천억 원 중에 절반인 거의 8천억은 사회복지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보면은 49.35% 네네.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대략 7천억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7,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니까 이걸 봤을 때는 매년 증가하세요. 2023년에는 45%, 2024년에는 47%, 그리고 올해 49%, 내년에는 50% 넘기겠죠. 이러다가 네. 사회복지가 모든 예산을 집어삼키는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만큼 아마 고령화율이 원주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쵸. 보니까 네. 결국 고령 복지 예산들,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노인 이제 일자리 예산이라든지 복지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런 육아 관련된 육아. 예산도 비중이 그리고 늘어나고 육아 뭐 보육 예산 네네. 같은 것도 비중이 많이 커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앞으로 우리가 뭐 인구 절벽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이제 젊은 인구가 노령 인구를 많이 이제 부양해야 된다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데 지방 정부의 이 예산 구조만 보더라도 벌써 이제 그 구조의 변화를 좀 우리가 그쵸. 체감할 수가 있다. 이런 거 보면은 가끔 이 모든 예산들 다 통합해가지고 그냥 기본소득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기본소득론자세요? 아니 예산을 이 비율을 보니까 네.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들긴 시장님은 하고요. 뭐 꾸미론부터 차근차근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기본소득을 향해서. 뭐 치약산 케이블카 같은 거 안 하시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하여간 복지 예산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거는 시 자체 재원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네. 국비 도비 매칭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의무 사업들이 많아요.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네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국가에서 하니까 자연적으로 하게 예산을 되는 배정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다는 점을 이제 유의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뭐 원주가 복지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복지 예산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2023년에 5.5%, 작년에 4.64%였는데 올해 3.09%, 그러니까 3%도 지금 간신히 지킨 형국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건설 쪽 예산이 크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긴축 재정에서 가장 많이 잘려나가는 예산이 이런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공사할 거 있어? 야, 이 돈도 없는데 내년에, 내후년에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잘려나가지 않았나 싶고요. 저도 비슷하게 환경 쪽 예산이 좀 준 게 환경 쪽 예산도 네. 좀 많이 줄었죠. 제가 찾아봤을 때 2022년도에 환경 예산이 8.4%였어요. 네네. 이때는 왜 이렇게 비중이 높았나 싶기도 한데 8.4%까지 갔던 환경 예산이 올해는 4%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4.57%. 특히 원강수 시정 들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첫 해였던 2023년에는 5.9%, 작년에 5.41%, 네네. 이제 4.5%까지 떨어졌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맞아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환경 쪽 예산은 좀 감소세인 게 일관성은 좀 느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산에 깎아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일단 경제가 중요하시기 때문에 네. 환경 쪽이 조금 소홀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게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년 지적하는 겁니다만은 농업 예산 올해도 비중이 5.1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강수 시장의 공약은 10% 맞추겠다 했는데 맞아요. 네. 누가 봐도 불가능했습니다. 이 농민분들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늘어나기는커녕 5% 유지하는 것도 지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예산편 비중은 좀 여기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 시정부가 꼽은 핵심 예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좀 사업 예산들을 내세우고 있느냐. 시정부가 꼽은 핵심 예산. 먼저 미래 성장을 이끌 첨단 산업 육성으로 한국 반도체 교육원 설립 48억 2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이제 48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학성동 옛 원주역 앞에 있는 견인차 주차장에 이 반도체 교육원을 질 예정이죠. 지금은 상지대에서 임시 운영 중인데 역시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인력 양성 소중 한 곳입니다. 이어서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건립에 65억 4천만 원, 미래차 전장 부품 시스템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에 29억 6천만 원, 특수목적 유무인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 35억 8천만 원,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에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 육성에서 또 많은 돈을 맞아요. 네. 계세요. 뭐 드론이라든지 자동차, 뭐 반도체 이런 게 좀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그래도 좀 성과가 나니까 이 부분을 계속 살려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미래산업진흥원도 설립을 했기 때문에 발맞춰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이어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원주 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5억 원을 썼는데 이거는 국비가 워낙 감소를 해가지고 자체 예산도 많이 편성을 잘 안 하는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인율도 7% 정도인가요? 맞아요. 10%였는데 예전에 지금 계속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발행 금액 자체도 좀 많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아쉬움을 확실히. 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춘천만 하더라도 사실 할인율이나 발행액수를 크게 가져가는 네네. 편인데 우리는 많이 부족하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할인율이고 뭐 서버나 증설해라 뭐 이런 말씀하시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예산 좀 증액이 필요한 상황인데 좀 신경을 덜 쓰는 게 아닌가. 네.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25억은 부족해요. 그렇죠. 이게 가뜩이나 이게 그 사용처 자체가 한번 크게 줄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그래도 어쨌든 뭐 그 식당이나 아니면 카페나 이런 데서 쏠쏠하게 쓸 수 있었는데 또 산후조리에도 맞아요. 쓰셨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그 사용처가 줄면서 금액이나 할인율도 같이 주니까 이 그냥 사고자 하는 동력 자체를 확 그 억제해버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는 게 사실 선순환 긍정적 효과도 많이 나타내고 있었었는데 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대표 사업처럼 돼버리니까 민주당 사업처럼 돼버리니까 맞아요. 국가에서도 네. 뭔가 예산을 자꾸 깎는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예산 보니까 생각이 났고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 예산 10억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 증액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원하게 예산이 이제 늘지는 않는 느낌이기도 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 예산도 34억 원, 또 수출 경쟁력 강화에 6억 원, 수도권 이전 기업과 타시도 이전 기업 지원에 227억 원, 원주 만두 축제에 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에는 첫 만남 이용권 42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396억 원, 부모급여 영아 수당에 245억 원, 아동 수당에 205억 원, 꿈이룸 바우처에 83억 원. 확실히 예산 단위가 복지는 다릅니다. 세 자릿수가 그렇죠. 그냥 통통통 나와요. 복지 육아 예산 특히 많고요. 네. 그리고 꿈이룸 바우처도 지금 본 예산에는 83억 편성이지만 추경까지 하면 200억 넘어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단위부터가 다르다. 그리고 더 두텁고 넓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연금에 일단 1,708억 원 들어가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349억 원 들어가고 장애인 활동 지원에 236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또 필요하고 국비로도 많이 내려오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비중이 클 수밖에 없어요. 기초연금은 항상 느끼지만 이 단위가 확실히 맞아요. 남달라요. 저희 네. 노량연금 저희 아버지도 수령하고 네네. 계신데 매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쏠쏠하게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어서는 계층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관광 강화 예산입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에 26억 원, 행복 버스킹에 9천만 원, 댄싱 카니발에 11억 원, 간현 관광지 종합 관광 개발 사업에 14억 원, 통합 건축물 신축에 20억 원,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에 11억 원, 반곡역 공원 조성에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도 이제 간현 관광지가 좀 마무리 단계잖아요. 맞아요. 작년에 에스컬레이터 들어섰고 지금 이제 케이블카라든지 뭐 수족관 같은 것도 이제 짓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네. 예산들도 이제 들어갈 예정이니까 마무리 단계에 이제 예산들이 좀 편성돼 있는 것 같고요.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 그리고 반곡역 공원 조성 이것도 네. 이제 파랑길숲. 파랑길숲하고 네. 또 연계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어서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과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또 균형 발전을 위한 SOC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봉산동 번제길 도로 개설에 15억 원, 동부순환도로 미구간 개설 예산으로 66억 원, 관설동 하이패스 IC 연결도로 개설로 15억 원,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포장 예산으로 30억 원, 개운동 물레방아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25억 원, 단구동 공영 주차타워 조성 27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25억 원, 농어촌 지역 희망택시 지원 7억 원, 태장 문화체육 복합센터 조성 26억 원,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보통 이제 뭐 도로 체육 시설 네네.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 자율방범대 운영에 5억 6천만 원, 노후 재난방송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1억 6천만 원, 도로 제설에 18억 원, 흥양천 재해 예방에 55억 원, 원주천댐 시설 유지 관리에 2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6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올해부터 신설된 네네. 5억 원 편성돼 있고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에 3억 1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21억 원. 아직도 근데 확실히 코로나19 아직도 좀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백신이 또 비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많이 또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방범용 다목적 CCTV 설치에 5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득 읽다가 느꼈는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약간 좀 주무실 수도 있겠다. 제가 문득 들었거든요. 약간 ASMR처럼 들어주시지 않을까. 너무 쭉 읽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정부가 이런 예산들을 어쨌든 주력으로 좀 꽂고 맞아요. 있다는 네. 점. 엉겁결하게 좀 계속 읽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다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네. 원주천댐 시설 유지 관리 2억 원 요만큼만 편성해도 요거는 아마 이제 우리 쪽에 들어가는 좀 비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아직까지 그 운영 관련된 그렇죠. 인건비 예산이 아마 네. 중요할 텐데 이 일관리 예산을 인건비 예산과 이제 수자원공사가 만드냐 원주시가 만드냐 그게 아직 확실하게 협의는 안 된 것 같아서 뭐 만약에 우리 쪽이 만든 걸로 된다면 이제 추경에 급하게 편성을 하겠죠. 네네. 아직까지는 2억 원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 확보 성과 요새 현수막 많이 달려 있는데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먼저 문화의 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에 95억 원. 이게 거의 한 180억 원 드는 사업일 텐데 맞아요. 아마 네. 2년 차 나눠서 이제 올해 1년 차로 95억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첨단 그린 스마트 센터 건립에 25억 원. 이게 그거 아닌가? 수족관 짓는 거? 그거 맞는 것 이게 같아요. 간연관광지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항상 헷갈립니다. 요게 뭐 그 민물고기 상설 전시장 요게 맨 처음 설계 때는 그게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이게 뭐 로봇 물고기 들어간다고 맞아, 그러지 이게 않아? 몇 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지어져야 알겠어. 네네. 이제는 헷갈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또 스타벅스도 뭐 들여온다니 맞니? 그거는 꿈이지. 진짜 희망이에요. 이어서 국립강원전문과학관 건립에 19억 9천만 원. 요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맞아요. 이미 굵직한 예산 다 들어갔고요. 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50억 원. 이게 흥업에 어쨌든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결국에는 지금 공영차고지
차고지가 없으니까 화물차들이 이곳저곳에 막 주차돼 있잖아요. 저 우산동 한라 비발디 막 이런 데 보면은 그 불법 딱지도 못 붙이고 맞아요. 막 네. 울며 겨자 먹기인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 주민 민원만 많고. 이게 진짜로 그 화물차가 많은 지역일수록 되게 심각한 문제로 그 지역에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 네. 당사자분들은 이게 큰 문제예요.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맞아요. 화물차들이 이렇게 네. 주차돼 있다는 거예요. 주차되면 안 되는 곳들을 이제 그렇죠. 주차되고. 근데 기사들 입장에서도 주차장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냐. 맞아요. 그 네. 원주가 다 사방팔방 다 공사판인데 트럭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놓고서 인프라는 왜 마련을 안 해놓느냐. 그게 불만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틀 것 같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이 드디어 배정이 됐고요. 또 원주 시립미술관 건립에 47억 8천만 원. 이제 작품들도 좀 구매하기도 네네. 하고 본격적으로 또 건립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좀 굵직하게 편성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에 34억 9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구룡사에 이건 뭐 시설 하나 짓더라고요. 네네. 아마 요새 뭐 템플스테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도 유행인가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으로 좀 인프라를 짓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싶기도 해요. 뮤지엄산에도 이게 명상관이 아, 제임스 몇년 전에 터렐관. 제임스 터렐관 그 또 있어요? 사이에 네. 그래요? 최근에 안 가봐가지고. 새로 생긴 그 이제 관이 있는데 거기에도 생각보다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늘 이 국인 씨는 의외로 생각보다 이러지만은 저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명상이 필요합니다. 현대인은 명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국인 씨 안 필요하세요? 요즘에 스트레스 또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또 휴원 기간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한창 1월 초 네. 만만치 이번 주. 않으실 텐데 명상이 필요하세요. 명상은 둘째치고 네. 그냥 고요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대인들 다 절실한 네. 것도 나락골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명상을 찾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인지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예산도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시정부가 꼽은 이제 보도 자료에서 자화자찬한 예산들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의회에서 나온 이야기. 먼저 첫 번째로 이슈가 된 거는 가파르게 오른 만두 축제 예산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네네.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지금 3년 동안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일단 첫 해 2023년에 2억 7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6억 원이 됐고 올해 8억 원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것도 10억 원을 올렸었는데 그렇죠. 네. 그나마 시의회에서 깎아가지고 지금 8억이 됐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뭐 2배, 3배가 지금 막 올라간 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그쵸. 수가 네. 있죠. 이런 행사 축제 예산 치고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의원들은 내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차은숙, 홍기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일단 예산을 지금 상황에서 더 늘리는 게 의미가 있느냐. 네네. 그러니까 시 정부 말마따나 지금 5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 예산 더 늘린다고 뭐 100만 명이 오겠냐. 그러니까요. 일단 장소가 메인이 문화의 거리잖아요. 여기 아무리 사람을 꽉꽉 밀어 넣어봐야 아유. 아무리 뭐 원일로 풍물시장 확장해 봐야 더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규모적으로 봤을 때. 그럼요. 그러면은 차라리 이 장소성을 여기다 두면서 내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족한 점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강화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무조건 돈만 늘리고 규모만 확장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정말 그 사람 때문이라면은 장소를 아예 다른 곳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좀 의견들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좀 제대로 해보고 디테일을 강화해야 한다.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도 재료 소진으로 기성 냉동 만두를 판매한 곳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걸 보면 이게 만두 축제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기성 만두를 네. 판다고 하면은 정우 씨가 뭐 고향 만두 먹을 거면은 뭐하러 만두 축제 갑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네. 그런 아쉬움도 오래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늘 나오는 얘기지만 행사 한 번만 하고 끝난다. 그러니까 후속 지원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한데 오히려 그런 데다가 좀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차은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만두거리 조성, 뭐 창업 컨설팅, 판로 개척 이런 지역 상권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지적을 했고요. 조용석 맑은정치 보수연합 의원은 바람길 숲과 연계한 창업 유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인 씨도 걸어보니까 뭐 콘텐츠가 좀 부족해 보여서 맞아요. 하다못해 네. 카페라도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조용석 의원은 아예 그럼 뭐 만두 가게라든지 아니면 뭐 만두를 먹고 거기서 걸으면서 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뭐 연계된 이런 창업
창업 유도가 좀 네네. 필요하지 않겠냐. 아니 근데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간이로 어떤 공간을 가진 그 점포들만 있어도 그 바람길 숲을 걷는데 더 되게 재미 요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허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람길 숲 주변에 하여간 만두거리를 조성하는 것도 네네. 시너지 차원에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어서 조용석 의원은 또 10월 축제가 또 언제 많지 않겠습니까? 국제 걷기 대회라든지 또 소금산 그랜드밸리도 10월에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쵸. 편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광객들과 축제를 좀 연계해서 투어 버스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여기서 실어가지고 만두 축제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내실을 강화할 네.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아마 거기가 자라섬 그 재즈 페스티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 또 맨 처음에 그 자라섬에서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주민들의 반발도 컸어요. 아, 그럼 원래는 별로 안 좋아했군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우리가 뭐 이게 재즈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여기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냐? 원주가 춤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댄싱 카니발을 하냐 뭐 이런 네네. 느낌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예산을 꾸준히 들이고 사무국이 그 축제가 없는 기간에도 지역의 어떤 학교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관현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즈 교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시민 저변에 그리고 지역 저변에서 이런 문화들이 스며들도록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그 축제 때뿐만이 아니라 거의 1년 내내 그 축제를 위한 지역으로 이제 변모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만두도 그렇게 돼야 된다.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지역 상권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네네. 있는 정말 시민들도 아 이래서 원주는 만두의 도시지라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후속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지금은 네. 약간 뭔가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원용대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기를 4월로 옮기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축제가 너무 오히려 10월에 몰려 있어서 오히려 분산 효과가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후원사를 발굴해서 좀 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제까지 시정부가 8억, 10억, 뭐 얼마까지 지원을 해야 되냐. 이제는 좀 자립을 좀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선 스폰서 유치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여기에 발맞춰서 또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주에 삼양라면도 있고 또 옹심이도 유명한데 이런 부스도 만들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만두 축제가 점점 짬뽕 축제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 네. 축제로 나는 차라리 그냥 라면 축제를 하라니까 이럴 거면은 삼양라면 축제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애매하게 청년 축제랑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 시너지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쉬움은 있어요.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미친 만두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엄청 뭐 매워가지고 막 네. 챌린지도 하고 맞아요. 불닭볶음면 네. 먹듯이 그래서 이 청주 미친 만두가 롯데리아랑 콜라보를 해서 메뉴를 출시한 적도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CJ 같은 데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만두 축제 때 이렇게 뭔가 메뉴를 만들든지 상품을 만들면 좋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긴 했는데 대기업에 몇 번 접촉을 해봤더니 뭐 반응이 시원치 않았나 봐요. 그런 게 있어서 뜻대로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대기업과의 콜라보 시도도 필요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CJ에 만두 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만두의 진심이에요? CJ가? 네네. 그래서 그때도 놀면 뭐하니에서도 어떤 그 놀면 뭐하니 코너 중에 하나로 뭐든지 복원해 드립니다라는 그 시리즈가 예전에 있었는데 얘기하셨죠. 네. 그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것도 복원하고 맞아요. 옛날 자동차. 근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만두의 맛을 좀 계속 남기고 싶다.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이제 같아. 그 CJ 만두 연구소랑 해가지고 결국 어쨌든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CJ가 비비고인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복원해냈군요. 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처럼 원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원주가 뭐 김치 만두의 원조다 그렇죠. 이런 거 하듯이 그런 걸 좀 브랜드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옛날에 뭐 그죠? 네네. 고향 만두 만들기 게임 같은 거 하듯이 원주 만두 만들기 맞아요. 게임, 꽝 만두 만들기 게임 뭐 이런 플래시 게임도 한번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또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광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외지인 부스가 한 11곳 정도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좀 위치상 봤을 때 약간 좀 입구 쪽에 배치가 되거나 막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사람들이 뭔가 입구 들어가서 외지 만두부터 이렇게 먹으면 뭐 배불러서 안에 들어가서는 안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다 보니까 뭔가 외지 만두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잘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어렵긴 한 게 그렇다 그러면은 지역 부스를 앞에 배치를 하면은 이 외지 부스가 또 이 메인 스테이지 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이번에 또 테마별로 했잖아요. 뭐 맞아요. 글로벌 네. 만두, 이색 만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외지 부스가 또 좀 외곽 쪽에 배치될 그쵸. 수 있었다는 네.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아예 그냥 원주 하면 만두 이꼬르 만두가 되려면은 맞아요. 네. 그냥 전국 만두가 다 모일 필요도 있어 사실. 그쵸. 외지 뭐 네. 내지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전국 만두 장인들이 그냥 원주를 성지처럼 얘기고, 네네. 아니면 만두 성지래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그냥 결판을 내자 여기서. 차라리 진검승부를 하는 그쵸. 자리로 만드는 것도 나는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해. 아유 이 축제 기간에 그 명인들 서바이벌 해가지고 그렇지. 1년마다 그 타이틀 가져가는. 흑백 요리사를 여기서 열어버리는 거야. 그쵸. 만두를 주제로. 네. 그럼 백종원도 안 오겠습니까? 만두 오죠. 먹고 심사해달라고 하면은 나는 오히려 그런 거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물론 뭐 의도는 알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우선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외지와 뭐 내지를 가릴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또 이 만두 축제 부스 구성 자체가 입구 출구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게까지 중요성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 광문근 의원님은 또 미스터 원칙주의자. 아, 그럼요. 사업 취지대로 해야 된다라는 네네. 점을 또 강조를 하신 거고요. 네. 그러면서 안전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LPG 가스통들이 어쨌든 밀집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만 명이 모이다 보면 사실 이게 화재가 한번 나면 큰 정말 참사로 번질 수도 있는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 화재나 이런 안전 예방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주기를 당부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윤성 국민의힘 의원은 50만 명 숫자에 대한 지적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조차도 이거 안 믿는다. 1,200만 원을 이번에 들였대요. 이 개측기 다는데 그러니까 입구 쪽에다가 개측기를 달아놓은 거야. 그러면은 그건 있죠. 이 CCTV로 작년처럼 할 때는 중복 집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안에서도 막 저 얼굴 셌었나 안 셌었나 뭐 구분 못하죠.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럼 안에서 중복 체크가 되는데 일단 개측기를 달아두면은 이미 들어온 사람은 중복 체크는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계속 중복 체크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네네. 센서를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계는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50만 명이라고 딱 발표를 해버리면 이 1,200만 원 들여서 개측기를 단 보람이 과연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50만 명, 뭐 몇십만 명 이게 그냥 누가 들었을 때는 이게 퉁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더 디테일한 뭐 50만 6,585명이 왔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게 이제 기사에 나갈 때는 50만 명 이렇게 축약은 되겠지만 그랬을 때 어떤 이걸 썼을 때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정호 씨가 출연을 해가지고 인제에서는 어쨌든 좀 보수적으로 맞아요. 축제 네. 이 방문 계획을 추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당장은 뭔가 보도 자료에 이게 본때는 안 나더라도 뭐 적절한 표현이 뭐지? 약간 멋은 없더라도 네네. 이게 막 이게 자랑거리는 안 되더라도 그게 오히려 예산을 아끼고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드는 긍정적인 또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무조건 뭐 방문객 뻥튀기 하고 경제 효과 막 부풀리고 그래가지고 예산 대거 투입해서 규모만 계속 늘리고 이럴 게 아니라 앞서 여야 가리지 않고 의원들이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내실 강화를 주문을 했던 거고요. 오히려 이게 지역의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또 하게 그렇죠. 되는 것 같아요. 애정도 없으면 네. 이야기도 안 합니다. 국화 전시회처럼 그냥 예산 깎아버리는 겁니다. 전액 삭감 되는 겁니다.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네. 자, 한편 이게 제가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그 시민 정치 아카데미라고 그 우리 시민들이 좀 모여가지고 지역 정치를 좀 공부해 보자. 네네. 그래서 강의도 듣고 좀 실습도 해보고 이런 팀이 있었어요. 강좌가 있었는데 여기 팀에서 이제 예산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올해 원주시 본 예산안을 분석을 했었었는데 연말에 그때 저희가 꼽았던 워스트 예산도 만두 축제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시장 및 상점거 활성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효과의 의문이 있다. 그럼 상점가에서의 일상적 소비활동 촉진으로 이어지는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가 직접 집행하는 축제는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며 밀어붙이기식 만두 축제가 아닌 민간의 추진 역량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저희가 했던 얘기를 네네. 그대로 했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내실 강화. 거듭 좀 강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예산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만두 축제 좀 피드백을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지난주에 자세히 지적을 했지만 만두 축제 홍보비를 시정 홍보실 예산에서 끌어다 써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146회 1부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도 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만두 축제 홍보비를 아마 원포인트로 맞아요. 삭감을 네.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원래 그 상임위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5억 원인가를 삭감했거든요. 예결위에서 또 많이 봐줬어. 그래가지고 맞아요. 2억 원만 삭감하는 걸로. 아니 그래서 계속 그 읍소를 했잖아. 네, 그리고 아니 그 위원들도 이렇게 깎여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대놓고 유도 신문을 했죠. 네. 여당 의원들의 엄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두 축제 예산이 거의 한 4억 원 가까이는 삭감이 됐다. 그러니까 원래 거의 한 10억 원 올렸다고 맞아요. 볼 수가 네. 있는 거예요. 다 합하면 홍보비까지. 근데 만두 축제는 역시 예산에서도 이슈가 됐고. 다음으로 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원주통신에서 한번 다뤘던 건데 그렇죠. 네. 리바이벌 해볼게요. 올해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예산이 5,276만 8천 원 증액이 됐습니다. 144회 일부 원주통신에서 설명드렸지만은 6급 사무차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기 때문에 이 인건비 예산이 증액이 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무차장은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그 대신에 9급 직원을 새로 뽑겠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5급 사무국장, 6급 사무차장 선임 과정에서 측근 보훈 인사 논란으로 체육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우리 대한체육회도 지금 뭐 연임 한임 많이 야. 엄청 시끄러운데 네. 체육회가 다 문제야. 원주시도 지금 원주시 체육회가 막 측근 보훈 인사 논란 때문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죠. 대한체육회가 갑자기 뭐 부회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상임이사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지금 그런 꼴이거든요. 그동안 불거졌던 논란,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 조치가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럼요. 네. 더구나 원주시 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체육회 소속 58개 종목단체 예산을 대부분 일괄 삭감했거든요. 10%씩 다 깎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반대로 로드 FC에는 그동안 파격적인 지원을 해왔었죠. 그쵸. 시 예산 네. 3억 원을 투입하기도 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그동안 별 목소리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체육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가 체육회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에 대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안 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하다못해 이런 일이 터지면은 어쨌든 성명 하나라도 좀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래서 종목 단체 불만이 상당했는데 그래서 체육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원주시 체육 종목 단체 협의회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네. 제대로 우리가 권익을 대변하겠다. 어떻게 보면 민주노조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나? 옛날 우리 그 운동사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뭐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상임위인 문화도시위원회에서 당연히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통과시켜 주냐? 그쵸. 누가 봐도 네. 의도와 뻔한데 특히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로드 FC 예산이 어쨌든 올해 빠졌잖아요. 올해부터 지원 안 하겠다 했잖아요. 네네. 그게 3억이 없어졌으면 그러면은 체육 종목 단체 예산 10% 삭감한 거 부활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그 삭감 기준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라고요. 도대체 이 예산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 로드 FC 예산 빠진 거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체육회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체육회가 과연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굳이 뭐 사무차장을 하나 더 만들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측근 보훈 인사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사무국장, 사무차장을 대신할 더 능력 있는 국장, 차장을 뽑는 게 낫지 않냐? 뭐하러 그쵸. 자리를 하나 더 네. 만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지금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윗사람들이 이게 체육행정 경험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 일이 제대로 되겠냐 그쵸. 이런 불만이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임원들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굳이 임원이 필요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제대로 안 되니까 그나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임원 올려야 하는 지금 그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사기 진작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구 때문에 근데 체육회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지를 곱씹어봐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체육 종목 단체들이 어디 대회에 나갔을 때 식사 예산이 1인당 8,000원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요즘 물가를 감안하면 이것도 너무 좀 부족한 현실이라는 거죠. 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솥 도시락도 요즘 8,000원이면 그렇게 비싸졌어? 네. 그래. 쉽지 않아요. 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 초중고 태권도 대회 예산도 5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반영이 돼서 이게 대회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깎을 거는 다 깎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산을 또 늘려줄 건 못 늘려주는 상황이고.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시정부는 장애인 태권도 팀을 만들겠다면서
하면서 5억 8천만 원을 올린 바가 있어요. 이것도 측근 보훈인사 논란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다 깎였었는데 이럴 때는 막 5억, 막 6억에 육박한 예산을 거침없이 막 올리면서 이 다른 어떤 대외 예산들은 막 그냥 알토란 같이 다 삭감해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쪼잔하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체육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행정이 정치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중성이 느껴진다고 손준기 의원은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흐름에 체육회가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다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깎였습니다. 전액 삭감돼서. 그런데 예결위에서 귀신같이 전액 부활을 했어요. 이 예산. 신익선,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해서 부활을 시켰습니다. 뭐 요점은 이겁니다. 우리가 빅3인데 춘천, 강릉보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이래서야 되겠냐. 무적의 논리. 이러니까 우리가 강원 도민체전 나가서 성적이 그 모양인 거다. 지원을 팍팍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지원을 왜 종목 단지에 안 해주고 왜 인건비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지. 체육회에다가 해야지까. 그리고 본질은 지금 측근 보훈인사 논란이 있는 건데 그쵸. 거기에 대해서는 네. 얘기도 안 하시고 말이죠.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열심히 이제 삭감 논리를 펼쳤어요. 긴축 재정 시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그리고 초중고 태권도 대회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황 아니냐. 근데 왜 인건비만 이렇게 올려주냐.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한 지적들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얘기를 쭉 듣고 있던 신익선 의원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5천만 원이 얼마나 긴축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듣다 보니까 너무하시네 진짜. 자,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영상으로 봤을 때 이게 누가 봐도 김혁성 의원한테 한 말 맞죠? 그쵸. 제가 제대로 해석한 건지 모르겠는데 시선이 분명히 김혁성 의원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황급히 차은숙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바로 그냥 김혁성 의원이 깎아야 된다 이 발언에 네네. 불만을 갖고 그냥 직격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의원이 의원 발언에 이렇게 대놓고 뭐 야지를 주는 거는 처음 본다. 아니 이거 보통 정회 때 할 말을 그냥 마이크 잡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바로 차은수 그 위원장도 한 게 아닐까. 듣다 보니까 너무 하시네 진짜 뭐 이런 네. 발언까지 할 정도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부활이 됐습니다. 뭐 네. 이렇게까지 하니까. 아니 그럴 거면 태권도 예산도 그 2천만 원 자른다고. 그러니까 그 긴축 재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5천만 원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약간 말하면 아마 인건비를 말하는 네네. 거겠죠. 그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키는 건 사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흔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원주에서는. 시정 들어서는 그러니까 그래요. 네.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주노조 체육 종목 단체 협의회는 이렇게 성명을 냈어요. 상임위에서 불필요하다고 한 예산이 다시 살아나려면 정동기 체육회장의 노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체육회장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시의원들과 온 힘을 다해 살려냈다고 합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산이 부활한 데는 정동기 체육회장의 로비가 모종에 있었던 네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동기 회장이 평소에는 뭐 별 노력도 안 하시더니 야. 이럴 때만 열심히 시의원들을 만나고 다니신다라고 질타를 한 거죠. 힘을 못 쓰신 건 아니군요. 힘이 그동안. 있으시죠. 네. 선출직 회장이신데 쓸 때는 쓴다. 근데 왜 그쵸. 이럴 때만 쓰시냐. 그러면서 체육 종목단체 예산 삭감은 말 한마디 못하고 체육회 사무국 급여를 올리고 직원 수를 늘리는 데는 온 힘을 다하는 정동기 체육회장이 과연 원주시 체육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들은 의문이 들기만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거의 불신임한다. 뭐 이런 네네. 의견을 표명한 셈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부활시킨 시의원들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는데 지난 방송 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뭐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은 도대체 뭡니까? 다수당이 됐는데 맞아요. 예결위에서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안 막고 뭐 했냐는 거예요. 이거 왜 그냥 멀쩡히 다 통과시켜줬냐는 거예요. 뻔히 다 아는데. 게다가 문도위에서 삭감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그럼요. 삭감했는지. 네. 문도위도 여소야대 아닙니까? 네네. 민주당이 다수고 뭐 협의가 안 됐습니까? 소통이 안 됩니까? 이번에 시정 질문 그냥 난사파에 그냥 제각기 다 하듯이 뭐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안 하나 봐. 아니 이 설마 이 논리에 설득이 된 건 아닐 거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김혁성 보면은 네. 적극적으로 또 반대하는 말을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부활이 되냐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죠. 네네. 그러니까 견제할 땐 또 견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총선 말고 지난 총선 때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수당의 역할을 줬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은 문재인 정부와 또 그쵸. 다수당이었던 네. 민주당의 상황에서 네네. 거부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힘을 분명히 실어줬는데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물론 시민들이 힘을 실어줘서 다수당이 된 건 아닙니다. 어부지리로 됐는데 네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죠. 그렇죠. 어부지리로 네. 됐을 때 더 잘해가지고 진짜 힘 실어줄만 하네. 그럼 다음 선거 때 이제 뭐 1년 정도 남았으니까 믿음을 갖고 이제 민주당을 찍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 시정 견제도 제대로 안 해. 안일하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각자 도생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믿고 투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다. 네네. 너무 이번 예결위에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어쨌든 체육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보게 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대기업 유치활동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5,980만 원이었는데 올해 5,260만 원이 삭감된 72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5,900 6천만 원에서 한 720만 원. 맞아요. 대폭 뭐한 거의 몇 퍼센트가 줄어든 거야? 90%가 삭감된 거 아니야 거의? 아니, 8, 90%. 타이틀 대비 너무 안 맞는 어. 거 아닙니까? 반도체 대기업 유치 활동 예산인데 어. 720만 원이면은 그래가지고 지금 원용대 광문근 의원은 그럼 이제 반도체 대기업 유치 포기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맞아요. 질의를 해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그런데도 김흥배 투자유치과장은 아닙니다.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겁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산만 보면은 거의 뭐 포기 아닌가 그쵸. 라는 생각이 이거는 듭니다. 이 홍보물 뽑는데도 이 예산이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지만은 김진태 도정 또 원광수 시장은 어쨌든 임기 내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는 어렵다고 사실상 시인을 하기도 네네. 했거든요. 그 중장기 과제로 이미 또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부터 약간 불효불급으로 분류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이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럼요. 지금부터 네. 부단히 매일 귀찮게 삼성 하이닉스 관계자들 괴롭혀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아쉬움이 남는 거다. 우리가 결국에는 뭐 실증센터, 테스트베드, 인력 양성소만 만들고 끝나는 거냐? 그럼 너무 아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 열심히 길러서 이제 용인으로 이 그러니까 다 인체를 퍼주는 거예요, 이렇게 2천 되면은. 용인으로 이제 물도 퍼줘, 전기도 네. 퍼줘, 사람도 퍼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2기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 더욱 위축될 상황 아닙니까? 그럼요. 반도체 시장이 네. 더더욱 발빠르게 나서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의아한 예산 삭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원들도 출장소라도 가서 차려라. 그렇죠. 네, 그런 그렇게 얘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있었어요. 네. 자, 이어서는 또 시장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꾸미름 한마당 예산이 증액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꾸미름 경연대회 예산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늘어난 건데 이게 이제 꾸미름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예체능 학원을 다닌 초등학생들이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말 네네. 그대로 이제 경연대회예요. 근데 이게 이례적이죠. 일회성 행사 예산은 지금 계속 삭감 추세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다 10%씩 깎는 추세인데 네네. 여기는 지금 2천만 원이 오히려 늘었단 말이에요. 거의 2배가 늘어난 셈이에요. 3천에서 5천이 됐으니까. 이 결국에는 시장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거고요. 특히 여당인 신익선 국민의힘 의원조차도 하루 행사에는 원래 2천만 원이 적절하다는 암묵적 룰이 있지 않냐. 근데 이거는 깬 거다 5천만 원이면 이거 네네.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어느 마을은 길도 지금 15년째 돈이 없다고 포장을 못 해주는데 그런 수건 사업이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축제에 1년 만에 이렇게 큰 돈을 덜컥덜컥 그냥 올려줄 수가 있느냐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이건 그리고 어떤 더 특정한 컨셉을 가진 축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게 결과 공유회잖아요. 맞아요. 네. 하루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 그 너무 좀 과한 예산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아이디어를 의원들은 좀 내기도 했습니다. 심영미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경연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뭐 아무래도 음악이라든지 이런 네네. 쪽이 좀 중심이 될 수 있을 텐데 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또 여러 가지 예체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체육은 근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볼 리프팅 뭐 이런 거. 그런 거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줄넘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은 원주시를 주제로 한 100일장을 열자. 그러니까 글쓰기 대회 같은 걸로 또 하자. 아무래도 요새 뭐 문해력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네.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고 뭐 웅변이나 스피치 대회도 하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꾸미름 바우처 사업에 굉장히 비판적인 김혁성 의원도 역시 질타를 쏟아내면서도
꿈 이름으로 한정하지 말고 원주시 초등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연 대회로 하자. 그래서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다.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굳이 꿈 이름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너는 꿈 이름 받아서 학원 다녔으니까 참여해. 너는 학원 안 다녔으니까 참여하지 마. 굳이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야 결과 보고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3년 조건부 승인이 난 사업이니까 보건복지부 성과 평가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성과 평가에 좋은 근거 자료로 첨부하고자 이 대회를 열었다는 의구심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굳이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분리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참여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좀 아쉬움이 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원주시에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뭔가 나설 대회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쵸.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런 건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조용석 맑은정치 보수연합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원 안 다니더라도 뭐 미술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뭐 사생대회를 또 옆에서 연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고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경연 대회 그 한마당 축제는 하루를 하더라도 그런 미술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전시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연계해서 지금 물론 장소가 어디일지 정확하게 확정되진 않았지만 장소 확정됐습니다. 원주 문화원에서 합니다. 네. 올해는. 그러면은 뭐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근처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를 또 활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있죠. 네, 문화시설이니까 사실 맞아요. 뭐 전시 공간도 있을 그럼요. 것이고 얼마든지 그래서 좋아요. 그런 전시를 좀 더 뭐 일주일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폭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맞아요. 작년에는 오히려 저기 댄싱 공연장 주차장 쪽에서 네네. 야외 공연장 그쪽에서 해가지고 상설 무대에서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공간을 맞아요. 두고 네. 올해는 그래도 실내 위주로 하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나 싶은 항목이 또 어김없이 나타났고요. 이어서 언론사 홍보 예산도 이상합니다. 작년 11월 7일 기준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내역을 보면 원주시가 지급한 내역을 보면요. 26억이 편성돼 있는데 36.7%인 8억 9,500만 원을 만 강원도에 풀었습니다. 강원도 언론사.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사 홍보비 예산이 우리 원주시니까 그래도 지역 언론을 우선해야 되니까 적어도 50%는 넘겨야 되지 않죠. 근데 강원도에 풀린 예산은 6.7%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게 뭔가 이상한 거고 97곳에다가 예산을 줬는데 이름도 생소한 인터넷 매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하러 주는 거냐 도대체. 이름 있는 메이저에다가 해도 모자랄 판에. 특히 원주에서 이제 노출이 가장 많은 지역 매체라고 하면은 어딜 꼽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원주 MBC거든요. 맞아요. 네. 뭐 유튜브 조회수나 뭐 이런 걸 보더라도 그쵸. 네. 또 우리 원주시도 항상 원주 MBC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어김없이 반박 보도자를 내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죠. 방증이 아닐까 네. 싶거든요. 저는 반증이 아닐까. 그래서 신익선 의원도 오죽하면 얘기하더라고요. 원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시장 홍보실장한테 물어보는데 시장 홍보실장은 답을 못하죠. 네. 제가 특정해서 말하기는 말인데 맞아요. 신익선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원주 MBC 아닐까 하는데 여당 의원조차도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주 MBC에는 1,1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영향력에 비해서. 맞아요. 네. KBS보다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KBS가 지금 인력도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잖아요. 원주 같은 그쵸. 경우는. 근데 오히려 KBS보다 원주 MBC가 적다. 이걸 납득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MBC와 원주 신문에는 하여간 지원액이 뭐 거의 없었잖아요. 맞아요. 뭐 네. 중에 이유가 있다고밖에 설명이 안 되지만은 여기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주 신문이랑은 소통을 좀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의 문을 열었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소통의 문을 열었습니까? 자 그러면서 신익선 의원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런 말까지 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되지만 제가 이 홍보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서 누가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 알았습니다. 지역 언론부터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원광수 시장 대선 출마설이 나왔습니다. 전국적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 전국구로 나가기 위한 네. 빌드업이다. 그게 아닌 이상 납득이 안 되는 광고 이 홍보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여당 의원조차도 지적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 홍보 예산 가지고는 참 말도 많고 맞아요. 많다. 네. 윤호전 홍보실장이 참 많이 때려맞지 않았겠습니까? 이 개방형 이 직위로 와가지고 그쵸. 이제 네.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공무원으로 바뀌었는데 늘공으로 바뀌긴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는 좀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주시청 가보시면은 벽천 분수라고 있어요. 이게 위치가 잘 이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게 길게 늘어진
지금 분수인지도 모르실 맞아요, 거예요. 그냥 맞아요. 뭐 돌벽길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곳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벽천 분수 철거 및 공원 조성 용역비로 올해 원주시가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리고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분수를 없애고 장미를 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주시의 오. 시와인 그러니까 꽃으로 좀 이렇게 화단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여기 분수를 잘 모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책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는 이유가 2007년 원주시청 신축 이전할 때 이게 조성이 됐거든요. 길이가 100m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길어요. 분수예요. 근데 이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딱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그 뒤로 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로 온 뒤로는 일단 운영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저도 못 본 거 본 적이 같은데. 없을 거예요. 네. 2008, 2009년에만 네. 잠시 운영을 했다. 왜냐면은 이게 수돗물을 끌어다 쓴대요. 상수도 끌어다 쓴대. 그러니까 수도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써보니까. 그래서 그래도 분수니까. 한 달에만 500만 원이 나왔대.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었던 거지. 무슨 원광시장 문자 보내는 예산도 아니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네. 그동안. 그래서 뭐 이거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다만 그렇다고 이게 굳이 철거할 필요가 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거예요.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뚜렷하게 이 분수를 철거하고 뭐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데 뭐 기껏해야 지금 장미 심겠다는 건데 맞아요. 네. 뭐로 굳이 4천만 원이나 들어가지고 철거를 하냐. 물론 이 분수를 큰 돈 들여서 조성한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렇다고 또 굳이 돈을 들여서 뭐 철거를 하고 뭘 만들고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 지금 냅둔다고 해서 뭐 잘못된 것도 없지 않느냐. 이미 뭐 그냥 그렇게 길로써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아니 네. 긴축재정이라면서. 이런 건 나중에 돈 있을 때 이제 좀 해보자라고 할 때 하는 거지 돈 없을 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 네네.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했어요. 비유를 하자면 그게 딱 들어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도 어떤 잘 우리가 당장 안 쓰는 창고방 같은데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에 등이 나갔어. 아 그러면은 지금 돈에 여유가 있으면은 거기 뭐 바로 바꿔도 되겠지만 거실에 등이 다 나갔는데 지금 창고등을 굳이 교체할 때가 아닌데 그쵸. 지금 네. 구멍이 막 여기저기 나서 막 비가 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네네. 돈 쓸 때가 너무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맞아요. 냅둬도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게 근데 작년에 지원 방송에서 한번 때렸어요. 근시안정 행정의 대표 사례다 뭐 이러고 그래가지고 아마 언론 보도 때문에 또 부랴부랴 편성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꼭 하나씩 나온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것도 언론 보도로 지적이 됐었는데 백운 테니스장에 원주시가 예산 지원을 해서 논란이에요. 이 육민관고 부지에 있는 거거든요. 1996년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치렀을 때 건립 예산은 원주시 정부가 부담을 하고 대회 이후에 운영, 유지, 관리는 학교법인 육민관이 맡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육민관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시정부가 이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 더구나 지금 학교법인 육민관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 테니스 협회장에게 테니스장 운영을 장기간 민간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법인 육민관도 아니야 지금 운영 주체가 테니스 협회장이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네네. 위탁을 줘가지고. 그래서 관리비로 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연간 쓰고 있다고 하는데 또 반대로 이용료 수익도 한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 그러니까 마진이 그래도 한 뭐 3,000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돈을 좀 벌고 계신 거예요 이걸로. 여기가 이게 그 코트가 좀 많아서 그런지 네. 동호회 분들이 진짜 많이 이용하세요. 여기를. 인기가 있는 곳이군요. 네네. 네.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거죠. 그 시정부는 일단은 시설 노후화와 동호인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했다는 입장인데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게 다른 사설 스포츠 시설도 많잖아요. 네네. 이런데도 똑같이 노후화가 되고 그럼요. 동호인들 요구가 있을 텐데 네. 이런데도 그러면 세금 쓸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필 백운 테니스장에만 지원했는지 설명이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줄 거면은 예를 들어 위탁을 주거나 뭐 이렇게 돈을 지원할 거면 협회가 맡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보통 우리가 기관이 맡지 개인이 맡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협회장이 위탁을 맡았어요. 그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협회장한테 위탁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협회한테 줬으면 그래도 투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텐데 협회장은 너무 이 사적인 사설 테니스장 느낌이 나는 그쵸. 거니까 이것도 네. 좀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김혁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점을 질의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 영서 방송에서 또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명확한 예산 지원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 네네. 이래서야 뭐 아무데나 그냥 예산을 지원해 주는 꼴이 맞아요.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늘 뭐 제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예산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뭐 200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원주시의 공공 체육 시설들이 굉장히 부실했잖아요.
부족했잖아요. 부족했죠. 부족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전국체전을 치르면서 규모감 있게 이 테니스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시작했던 거는 있을 것 같은데. 관행적으로 계속 이어져왔던 네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기회에 이런 거는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뭐 네. 진짜 뭐 영세한 테니스장도 아니고 충분히 자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육민관이 뭐 돈이 없습니까?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아니요. 돈 많은 아 그래요? 재단이에요. 뭐 돈이 있든 없든 어쨌든 네. 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겠습니까? 협약대로. 평준화 때 가장 네. 수혜를 본 학교라는 아, 얘기도 또 그런 있어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그 넉넉한 재력을 본인들의 평준화된 딱 그 시기부터 학교 평판을 올리기 위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실제로도 그렇구나. 네, 성과를 거둔. 네. 아, 또 우리 손흥민 출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 다르네요. 자, 뭔 소리? 자, 그리고 올해 직장인 밴드 페스티벌이라는 행사가 또 신설이 됐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1억 7,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축제 한 번 하면은 덜컥덜컥 그냥 예산이 막 억 단위가 그냥. 야, 이렇게 근데 1회 축제가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것도 처음 보는데 전국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밴드가 이 원주에 와서 원주란 지역을 알게 되고 또 기업 이전과도 연계를 한 차원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앞에는 이해가 돼. 앞에가. 그러니까 네. 전국에 그쵸, 있는 그쵸. 기업의 네. 직장인 밴드들이 원주를 알게 되는 건 이해가 돼. 아, 먼저 그럼요, 오니까. 그럼요. 근데 기업 이전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게? 아, 이렇게 밴드 페스티벌을 하는 원주라는 도시로 기업을 이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나요? 이게 혹시- 사업 취지로 들어가기엔 좀 궁색하지 않나? 회장님 임원진이 밴드를 하시나요? 한 임원진이 밴드를 해도 그럼 뭐 대상 드려야 되나? 대상 드리면은 기업 이전하시고 장려상 드리면 안 하시고 아,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사업 취지가 좀 네. 고개를 갸웃하게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이렇게 보통 모든 것들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는 사업 취지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한 10단계는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이름은 직장인 밴드인데 일반인 밴드도 같이 한다고 해요. 그 직장부 일반부 뭐 이렇게 나눌 거라고 하는데 이름을 뭐 그럼 직장인 밴드로 하는지 그렇죠. 그냥 밴드 경연 대회 네. 뭐. 네. 무드스탁처럼 그냥 밴드 페스티벌 그냥 전국적으로 아, 합시다고. 그럼요. 네. 그래서 문화 관광을 알리겠다는 포부라고 하는데 예산 규모가 꽤 커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주연 방송에서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원광수 시청 들어서 참 잘 나가는 방송사 그쵸. 아닙니까? 네. 예산 전액도 많이 들고 있고 홍보비 지출 예산도 네네. 지원에 대한 역시 이 사업까지 맡아서 하는 거 보면은 지원 눈여겨봐야 되는 언론사다라는 점을 다시금 좀 실감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정 들어서 잘 나가는 곳과 함께하는 이 축제나 이런 행사에는 예산이 넉넉해요. 그럼요. 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조만간 미디어 비평 타깃 중 하나다. 네네. 지원도 꼼꼼하게 또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또 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원주만 하더라도 직장인 밴드들이 좀 있었는데 특히 공공기관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로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해체한 상황이라고 네네. 해요. 지금 사실 직장인 밴드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내실 있게 퀄리티 있는 밴드들이 올 수가 있을까라는 점에 좀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주의 직장인 밴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이 대회를 기획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맞아요. 이러다가 그냥 대회 앞두고 그냥 급조한 밴드들만 와가지고 이게 뭐 페스티벌이 뭐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약간 안 하는 이만 못하면 그런 꼴이 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내실 강화를 역시 주문을 한 거고요. 확실히 요즘에 밴드 붐이 좀 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그런 흐름을 보고 이 행사를 기획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밴드 페스티벌이 과연 적정을 할지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밴드 붐이 일어나면서 전국의 이 축제 시즌에 그 유명한 밴드들을 초빙하는 밴드 페스티벌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그 말 그대로 뭔가 이런 걸 원주를 알리고 싶다면은 그런 것을 메인으로 하고 그런 것에서 서브 타이틀로서 어떤 직장인 밴드들이 와서 경연을 하는 코너를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오히려 이 좀 들어요. 직장인 밴드를 메인으로 하기보다는 네네. 김지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가 그 아이디어를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건우 음악제도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이걸 차라리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 유재하 음악제가 굉장히 이제 음악가들한테
우리한테는 등용문처럼 그쵸. 네. 명망이 높은 그런 대회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뭐 박건호 밴드 페스티벌 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박건호 음악을 뭐 재해석하는 자리가 된다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정말 등용문처럼 전국적인 인지도를 쌓는. 근데 박건호 워낙 네임밸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곡들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예산 한 2억 써도 이해는 되지. 그럼요. 이건 뭐 따로 해버리니까 이게 약간 시너지도 안 나고 좀 아쉬움 그리고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경연 대회에서 이제 이름을 그래도 알린 밴드들이 3, 4년 뒤에 만약에 굉장히 유명해진다. 그러면은- 박건호 밴드 페스티벌 출신이다. 그죠. 그러면 그때 뭐 영상이 유튜브에서 또 화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진짜 전국이 원주로 알고 그럼요. 원주로 기업 이전도 하고 매니지먼트들이 막 오고 막 네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국가 전시회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항상 참 요주에 타깃이 되는 사업이에요. 역시 사업 추진 근거와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는데 일단 시정부는 성과를 많이 자랑하긴 했어요. 그 문막과 신림에 있는 이 화훼 농가 합쳐서 6,700만 원을 지출했대요. 그러니까 네네. 농가 소득을 올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2억 3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을 빼고는 모두 원주에 풀렸다.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입장인데 시의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은수 의원은 이게 원래 국화를 재배하던 농가가 아니라 이 국화 축제를 위해서 국화를 재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훼 농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게 내수 진작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굳이 2억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것을. 그리고 화훼 농가를 돕는 취지라면 꼭 국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꽃들을 할 필요도 있을 그렇죠. 텐데. 네. 아니면 뭐 이미 잘 기르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그렇죠. 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네, 그래서 네. 뭐 또 가명해서 이거 막 국화를 엄청 잔뜩 해가지고 물론 뭐 그걸 멋있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정신없게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을 좀 지적하기도 했어요. 올해 한번 가봤는데 약간 조금 번잡. K 어떻게 보면은 네. 꽃 축제 전형을 좀 보는 네네.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꽃 축제라는 건 좀 넓은 이런 좀 들판 같은 곳에 그쵸, 그쵸. 꽃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 꽃은 뭐지? 이 꽃은 뭐지? 이러면서 사진을 좀 여러 포토존에서 좀 찍는 묘미가 있는 건데. 맞아요. 네. 저기 뭐 가평 쪽에 가면 그런 거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약간 좀 이게 밀집된 곳에서 이렇게 꽃들이 잔뜩 모였으니까 약간 너무 압도되는 느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섹션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건 확실히 사람도 있던 너무 것 많고, 같아요. 네. 약간 힐링 느낌보다는 빨리 사진 찍고 가자 이런 느낌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래서 네.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이게 사진도 썩 만족스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결국엔 보정 기술의 발달이 이럴 때 도움이 된다. 이러기 위해서 발달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김없이 우리 미스터 원칙주의자 광문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 취지와 맞는지에 대해서 네. 집요하게 질의를 했는데 이 관광객 유치와 관내 화훼 농가 육성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 취지가. 이거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관광객 유치 원주의 국화 전시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오느냐 이거 고개가 갸웃되죠. 그리고 화훼 농가 육성도 아까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업 목적을 그럼 이 두 개가 아니라 뭐 시민 정서 함양이라든지 말이 되는 걸로 해라. 네네. 왜 자꾸 이렇게 약간 좀 너무 좀 이렇게 부풀리는 듯한 뭐라 그래야 돼? 좀 안 맞는 듯한 약간 보기 좋은 식의 약간 그런 취지만 쓰느냐. 이게 행사 그 행사 내용에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이제 그렇죠. 맞춰지는 경우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항상 국가 전시회는 이 사업 취지 때문에 두들겨 맞았잖아요. 저번에는 뭐 부시장 맞아요. 추진사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썼다가 질타가 쏟아졌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쓰려면은 좀 더 정직하고 현실에 맞게 쓰라는 점을 어김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질타들이 쏟아져서 결국에는 1억 7,685만 원 중 1억 5,685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천만 원만 남겨놓고 어이.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열지 말라는 거죠. 네네. 한마디로. 그래서 사실상 올해 개최가 어려졌고요.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1추에서 살리기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추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끝나기 전에 다녀온 게 다행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마지막이었을지도 네. 모릅니다. 장면이. 자, 이어서 아까 저기 무슨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랬어? 우리가 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확실히 그게 느껴지는 게 건설과 예산이 대폭 축소됐어요. 올해 건설과에서 800억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기획예산과에 올렸대요.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준 예산은 246억 원이었다고. 800억을 부탁했는데 246억 원, 거의 4분의 1 토막을 냈다. 전년 대비 74억 원이 삭감된 거예요. 근데 원강수 시정 들어서 건설과 예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건설
건설과에서는 보통 이제 도로 정비 예산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신익선 의원이 말했던 그런 마을 안길 같은 거 그런 수건 사업도 많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예산들이 줄어들다 보면은 지역 주민 복지 서비스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특히나 저런 읍면 단위 지역 절실한데 이런 네네. 도로 예산들이 정비가 제때 안 되는 문제가 벌어지지 않겠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손준기 민주당원, 나윤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괜찮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안 괜찮다고 하죠. 어떻게든 추경 때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인식도 있잖아요. 멀쩡한 보도블로 이제 바꾼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줄곧 하긴 했는데 확실히 슈아가 태어나고 이제 그 유아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 그냥 도보할 때는 뭐 멀쩡한데 뭐하러 바꿔 이랬던 게 그 올 하나 나가거나 아니면 그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굉장히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은근히 보도 블록이 많이 교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특히 막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죠. 저도 자전거 탈 때 그런 걸 또 예민하게 또 감각하게 되기도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만큼 지금 모도블록을 막 갈아엎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 그쵸. 하기도 네. 어려워졌어요. 이제는 하도 그게 대표 명사가 돼요. 대표 사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뭐 깨진 것만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정비라든지 보도 정비가 좀 늦어지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가 역으로도 발생하기 네네. 때문에 이런 예산이 자꾸 삭감되는 게 결국 좋은 현상은 아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어서 이거는 내가 화가 나. 전기 자전거 지원 예산 50% 감액이 됐습니다. 2023년에 3천만 원 이것도 적다 그랬는데 3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작년에 2,7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올해는 1,500만 원으로 2년 새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들어냈었던 이 제도를 만들어냈었던 조례를 발의했었던 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탄을 금치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시정 질의 네. 때.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는 오히려 전기 자전거 지원 금액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인데 원주시는 오히려 다 감축을 하고 감액을 하니까 이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니냐. 탄소 중립하겠다면서. 이런 곳에서 보이는 거죠. 나 올해 신청해야 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이제 이게 주민등록 2년 지나야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전기자전거 네. 보조금 받으려면. 근데 이제 2년 되거든요 올해. 근데 이제 받아야 돼. 경쟁률이 하필 더 치해졌어요. 1,500만 원이 돼버리면 네. 이거 어떡하냐. 더 늘려줘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관성은 있습니다. 주차장 계속 만들고 그렇죠. 자동차 위주 사업 펼치면서 이렇게 전기자전거 지원금은 감소시키고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이러고 탄소 중립 2040년까지 하시겠다. 아유. 말은 항상 네. 자신감이 넘칩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 이어서 이번에 성인지 예산 관련 질의가 또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한 부서는 혼쭐이 났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이 뭐냐? 예산 책정과 배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예시를 들면 예를 들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일자리 지원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때 우리 현실적으로 여성들은 육아를 또 많이 담당하게 되니까 맞아요. 네. 참여하기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 여성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육을 지원한다든지 시간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여성의 여건에 맞도록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성인지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일자리 지원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예산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성별 영향을 섬세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을 그 현실에 맞게 그렇죠. 편성을 하는 거다. 그리고 같은 사업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었느냐, 그렇죠. 반영되었느냐 그거를 이런- 평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공공시설 개선 사업을 할 때도 여성들에게 더 치안이 좋지 않은 현실을 고려를 해서 여성 대상 범죄율이 더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명을 더 밝게 설치한다든지 뭐 비상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성 치안을 더 고려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도 성인지 예산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렇죠. 네. 그냥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그냥 성인지 예산. 대표적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지붕 설치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사례도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에 여성 고객이 많다는 이유로 이 지붕 설치를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하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공무원들도 제대로 안 하고 있기는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지적을 많이 해줘야 그나마 성인지 예산이 원래 취지대로 잘 굴러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성별 뭐 균형 예산 뭐 이렇게 성별 배분 예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이 충분히 숙고되고 더 고려하는 가운데서 디테일한 그 사업적 기획들이 필요한 건데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도 필요한 거고요. 네네. 발맞춰서. 그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인지
예산 약간 원툴로 나온 느낌이었어요. 네네. 아니면 이거 하나만 준비하셨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질의를 다 성인지 예산 현황과 목표를 묻는 데만 할애를 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 그 장애인 콜택시 있잖아요. 그 이용객이 그러니까 원주시의 이용 대상자는 여성이 더 많은데 왜 실제 탑승하는 사람은 남성이 더 많냐? 이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아주 뭐 비장하게 또 이야기를 하세요. 원주시의회 최초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질의를 통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대로 성인지 예산만 하나만 파는 분은 또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너무 하나만 준비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하여간 뭐 그래도 이렇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뭐 날 잡고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뭐 그럼요. 필요하다 싶기도 네네. 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꾸준히 모든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이번에 또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동안은 그런 질의가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말씀은. 근데 이번에 한 번에 이제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도 맞아요. 그동안 안 하던 네. 부서들도 그런 긴장감을 준 효과는 있었는데 근데 이 부서는 제대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 바로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는 성인지 예산 질의가 들어가니까 일단 허관선 농정과장은 당황한 듯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요. 맞아요. 일단 혼납니다. 1차적으로. 나중에 김재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네, 심영미 의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 205쪽, 206쪽의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5, 26, 205쪽, 206쪽. 네,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성인지 예산? 네, 준비가 아직 안 되셨으면 예,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영미 의원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성인지 예산 제도가 있는 것인데 예산 심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경제국하고 환경국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하는 건데 지금 경제국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다 준비하셨거든요. 근데 아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신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성인지 예산안이 제대로 잘 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한다고 해도 답변을 정확히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 준비 못 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그거는 뭐 자료로 다 제가 성인지 아니, 예산 자료로 될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을 건데 이따가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영미 의원입니다.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까 좀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동안에 원주시 의회에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었지만 앞에 뭐 행정국이나 경제국에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안 책조차도 준비하지 않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고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네. 아마 이 농업 쪽에서는 성인지 예산 관련 질의를 뭐 받아본 사례가 없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 예산 뭐지 그런 게 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농촌 사회에 얼마나 이 성불평등한 사회인가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늘 이제 귀농 귀촌이라든지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사례들 이런 걸 네네.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소관 부서조차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이 그렇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답답하죠. 맞아요. 개선이 필요하죠. 네. 다음 시위회 때는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심영미 의원의 질의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영미 의원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농업 관련해서 정보화 교육, 전문 농업인 육성,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별 분리 통계와 성과 평가 목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심영미 의원 성인지 예산에 확 꽂히셨는지 이렇게 집중 질의를 펼친 게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사업마다 되게 이게 목적에 맞는 거냐 이런 질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앞으로도 뭐 이런 관심 계속 기울이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앞으로 또 김지현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온실가스 인지 맞아요. 예산도 만들겠다 네. 해서 감축 인지 예산도 그 관련 질의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만들어지면 이런 어떻게 보면 발전 방향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안 나오던 질의 좋습니다.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또 비판하고 넘어가야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회의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자꾸? 이번에 문제가 됐어요. 문화도시위원회 지난달 2일이었죠. 문화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마지막 회의 때는 항상 이제 예산 조정을 하죠. 네네. 다 회의 끝나고. 근데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인데 3명이 전원불참했어요. 7명 중에 3명에서 안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병가를 했고요. 한 명은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하필 이날. 시의원이 시의회 회기가 있는 날에 건강검진. 네. 아주 긴급한 건강검진이었을까요? 네, 아니, 진짜 이해는 안 되는데. 회기 때는 저녁 약속도 거의 안 잡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미룰 수가 없는 검진이었는지 네네.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명은 아예 연락이 안 닿았대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이게 영서방송에서 보도를 했거든요.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 근데 전화해봤는데 계속 안 됐대 결국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빠졌습니다. 지난 9월에도 국민의힘 안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보이콧하면서 또 이래요. 자꾸 이럽니까? 이래놓고 문도위 때 예산 개수 조정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예결위 와가지고 막 읍소하잖아요. 다시 살려달라고. 자기들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설득을 해도 그러니까요. 모자를 파네. 네. 예결위 와가지고 막판에 무슨 하이제킹 하듯이 이렇게 예산 부활시킨 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체육회 예산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예결위에서 이런 예산들이 자꾸 살아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이런 그 상임위에서의 마지막 그 조정의 과정에도 굳이 안 들어오는 거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걸 왜 또 살려주냐고. 그러니까요. 살려달라고 한다고. 아이, 밥값들을 안 합니다. 답답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영서방송에서 한번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 출석도 안 한다 지금.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뭐 사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본연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지적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깎았는데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 만두 축제 예산 2억 원을 깎아서 8억 원으로 통과를 시켰고요. 네네.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 예산도 2억을 깎아서 25억 원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만두 축제 관련 홍보비를 깎은 겁니다. 국화 전시회 아까 1억 5,685만 원 깎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역 축산물 브랜드 소비 촉진에 5천만 원 예산 깎았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홍보위원회 참석 수당 490만 원 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총무과 부서 운영 공공 운영비 461만 4천만 원을 깎았는데 이게 아마 저 시장님 문자 보내는 예산일 거예요. 그 깨알같이 또 깎았고요. 네. 또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물품 구입 예산 389만 6천 원 깎았고요. 명절 귀향객 환영 현수막 예산 300만 원 깎았습니다. 이게 저 은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막 시장님 맞아요. 현수막 엄청 네. 붙어있잖아요. 그거 깎은 겁니다. 뭐하러 굳이 그것까지 붙이시냐. 시청 쪽에만 붙이시면 되지. 아니 그리고 그 시장님 인사가 굳이 그렇게 곳곳에 그러니까 시장님 얼굴을 그렇게까지 봐야 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640만 원 전액 상임위에서 깎았었는데 예결위에서 그래도 300만 원 살려주십시오. 340은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340 살렸는데 아마 읍면동에는 안 붙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원고가 넘어갔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강원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200만 원을 깎아서 총 10건 6억 2,526만 원을 깎았습니다. 근데 뭔가 아쉬워. 더 깎을 예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네. 다수당이 된 첫 해의 본 예산안 심사였습니다. 맞아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첫 심사였고 예결위원장 맡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 싸웠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그 야. 의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결위를 결국 민주당이 가져왔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된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쉽습니다. 네, 과연 제대로 견제구를 날렸다고 자평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된 예산도 다 살려주고 말이죠. 네네. 모르겠는데. 약간 시의회에서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2025년 원주시 예산을 살짝 뜯어봤는데 네. 할 때마다 좀 아쉬움이 남아요. 우리 역량의 한계를 좀 예산 뜯어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적으로도 좀 한계가 있고 들여다 보더라도 잘 모르는 예산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많아요. 많아 일단 챗 GPT 돌려도 그럼요. 확인이 다 안 되더라고.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할수록 우리가 공부가 더 필요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게 자체가 너무 이렇게 협소하거나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일단 예산안 공개 자체도 늦잖아요. 맞아요. 네.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그 시의회를 다 통과한 최종 예산안만 올라오게 돼 있는데 네네. 원래는 이 시의회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시민들도 같이 각자 집에서 그쵸.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네네.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잘 모르더라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과정이고 그게 우리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는 건데 투명한 정보 공개,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번에 KBS에서 보도를 하긴 했더라고요. 이거 우리 시민정치 아카데미 예산팀에서 지적하니까 받아 쓴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한테 연락이 안 오는데. 하여간 자, 그것도 보면은 원주시 코멘트를 땄더라고요. 그거 잘했어요. 원주시 코멘트 딴 거.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안 미리 공개하면은 이해 관계자들이 계속 막 이렇게 민원 넣고 이래가지고 막 이권 조정되고 난리가 난다. 이게 복잡해진다. 한마디로 머리 아파지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것도 민주주의입니다. 그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산발적인 민원으로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그걸 아예 제도화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의견 수렴 공청 절차를 만들면 네네. 되죠. 공식적으로. 그런 걸 하면 되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아니 그리고 예산안을 공개한 지역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럼요. 전국적으로. 네. 사례들이 다 있는데 그럼 다른 데는 뭐 이해관계자들이 없습니까?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그걸 완화해가는 또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 간 거죠.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예산안을. 네네. 다 분야별로 설명회도 열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안을 짠 거를 시의회 제출하기도 전에 먼저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딱 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만들면은 되는 건데 지뢰 먼저 겁을 먹어가지고 이거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시민들을 못 믿는 거야. 오히려 링 만들어서 링 위에 올라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고 아니 안 오는 사람을 그러면 여러분도 참여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왜 시민을 못 믿냐고요? 네. 맨날 뭐 시민과 소통하겠다. 시민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껴 쓰겠습니다. 시민이 최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정작 시민을 못 믿는 거지. 불신하는 거죠. 그럼요. 예산을 공개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에는 시민을 어떤 그냥 수혜의 대상으로 보는 그 관점 자체가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 반대로 거죠.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그럼 공무원을 못 믿습니다. 그럼요. 니들이 어떻게 짰을 줄 알고 뭐 우리가 지금 살짝만 뜯어봐도 이렇게 엉터리로 짠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시의원들이 감시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요. 수두룩하게 그렇게 막 뭐 불효불급한 거 쳐내고 뭐 꼭 필요한 것만 했다고 하는데도 낭비된 예산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상임위에서 깎인 게 얘기를 해서 부활되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민들이 집단 지성으로 봐야지 더 잘 파헤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무원들 귀찮은 일 만들기 싫다 이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이게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된다. 올해는 본 예산안 반드시 시의회 제출 전에 같이 공개할 수 있도록 네네. 하십시오. 네? 이거는 일이 더 늘어나더라도 귀찮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알 권리 차원에서. 귀찮다고 정보 공개 제도 없앨 겁니까? 아니잖아요. 좀 긴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집에서 본 예산안 들여다볼 수 있는데 보시고 나서 혹시 의견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그렇듯 원주 아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원주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슈퍼 땡스도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네네. 더욱 편리해졌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제가 잘 되나 한번 시범 삼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슈퍼 챗을 또 쏘셨더라고요. 군씨를. 제가 방법이 좀 많아졌다라는 점을 좀 어필해 보겠습니다. 네, 원주 아는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로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147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